안녕하십니까. 아주 희소식입니다. 검찰이 안산지청 검찰이 양문석에 대해서 양문석뿐만 아니라 부인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사무장까지, 이런 경우가 드뭅니다. 선거 사무장까지 전부 그 3명을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출 모집인도 기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4명이 공범으로 기소가 됐는데, 양문석은 이제 그 본인, 그 다음에 부인, 그 다음에 그 사무장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참 이게 그 멸문지환이에요. 딸만, 원래는 이게 딸 이름으로 대출 받았는데, 진짜 이게 딸까지 기소하면 완전 멸문지하잖아. 딸은 이게 부모가 시키니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해서 기소유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혐의가 아닙니다. 딸도 이게 범죄는 있는데 선처해서 기소유예. 딸은 싸가지는 없었죠. 그때 글 보면 연수할 때 딸은 이제 기소유예. 그 다음에 그 양문석과 부인은 기소. 그 다음에 그 사무장도 기소. 대출 브로커까지 이런 데 처분을 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했느냐? 누가 했냐? 이거는 이제 그 안산지청에 2군데서 했죠. 안산지청의 그 형사 1부 하고 이제 4부. 원래 이제 4부, 형사 4부가 이제 이동건 부장검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가지고 쫙 이게 대출 사기로 크게 수사한 게 형사 4부 이동건 부장검사가, 뿌리검사 이동건 부장검사가 이제 전담팀을 만들어서 양문석이 수사했고, 그 다음에 형사 1부가 왜 나오냐? 형사 1부는 이제 그 경찰에서 수사한 거 있잖아.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요거는 이제 검찰이 수사권이 없잖아요. 우리 검수완박대가 왜 그때 경제하고 부패만 검찰이 하고 나머지 경찰이 하죠. 경찰이 한 수사는 형사 1부에서 기소하고, 그 다음에 검찰이 직접 수사한 거는 형사 4부에서 하고, 그래서 안산지청 형사 1부, 4부 2군데에서 양문석을 동시에 기소했다. 이러면 이게 누가 이제 수사 기소했는지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소당한 사람은 양문석 본인과, 참 이게 그 부인이 짠하네요. 제가 그 형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양문석이를 제가 형 동생이기 때문에 참 이게 그 부인은 평생 이게 그 교육 공무원인데요. 평생 생활비 한번 못 받아봤대. 근데 그 같이 기소가 되니까 마음은 짠하긴 한데, 어떻게 남편 잘못 만나서 이게 어떻게 기소까지 돼버렸네. 근데 어떻게 그 허위로 대출 받은데, 그게 그 허위 서류들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니까 그러면 사업엔 그 꿈이 되잖아요. 그러게 허위로 모든 꿈이잖아요. 그러게 그 부인이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양문석하고 부인까지, 그 공무원인데 부인이 기소되가 또 구속되거나 이게 처벌되면 또 어떡합니까? 이거 요즘 이게 부부간의 기소가 유행입니다. 유행. 문재인, 이재명, 문재인도 그렇고 김정숙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김혜경이 하고, 부부 기소가 유행이네. 양문석도 부인하고 기소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게 그 범죄 혐의가 뭔가? 자, 범죄 혐의가 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출 사기 11억입니다. 이 크죠? 이거는 나중에 법정 구속될 겁니다. 이게 유죄가 되면 법정 구속입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도망 안 가니까 처음부터 구속은 안 해요. 또 동의받아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거 선고할 때는요, 법정 구속합니다. 대출 사기, 대구의 수성구 새마을금고. 왜 수성구 가죠? 김부겸. 제가 그랬잖아요. 김부겸이가 행안부 장관 할 때 그 자기 사람을 새마을금고에 전문의 사니까 거기에 김부겸 라인으로 새마을금고 가서 대출을 저는 받았다 봅니다. 근데 이거 11억을 대학생 자녀가, 이거는 이제 이거 사업자 대출로 받아가지고 실제는 이제 그 집을 살 때 영끌해가지고 집 살 때 그 고금리 빚 사채 있잖아. 고금리 사채 빌린 거 이걸 갖고 나머지 절반은 엄마 줬잖아. 양문석 어머니.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이란 게 사기죠, 사기.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근데 부인은 그럼 어떤 죄를 짓냐? 사업자 대출하려니까 이게 소명을 해야 되는 사업자. 그래서 부인이 사업을 한 것처럼 인터넷에 쇼핑몰 하니까, 인터넷 쇼핑몰 사업한 것처럼 이게 막 허위 서류를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이게 꿈이 되잖아. 이걸 6억
6억 5,200만 원 상당의 허위 거래 증명서 7장, 계좌 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한 거예요. 사무소 위조한 거예요. 엄청난 범죄죠. 허위로 거래한 것처럼 6억 5천만 원을 거래한 것처럼 7장을 위조하고 허위 거래 명세서, 그 다음에 계좌 거래 내역서까지 위조해버렸네. 이게 국회의원입니까? 이게 국회의원이냐고요. 아니, 양문석 어제 뭐 홍명보하고 막 할 때 고함 치더니 본인이 지금 고함 칠 이게 입장이 됩니까? 국회에서? 오늘 제가 그 친구 국회의원하고 여의도에 점심 먹었는데 양문석이 하면 이게 평소에도 막 고함 치가지고 시끄러워서 양문석이 있으면 회의가 안 된대. 이런 자입니다. 지금 본인이 이게 고함 칠 이런 짓을 한 사람이 부인까지 기소시켜놓고 정말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게 범죄를 했잖아. 7장, 2장, 9개 위조를 했다. 사문서 위조. 그래 대출받은 거 아닙니까? 의로. 그래서 부인까지 기소된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큰 혐의다. 첫째, 대출 사기, 사문서 위조 다 따라다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무슨 죄가 있냐? 두 번째 바로 이게 축소신고죠. 자기가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지금 서초동에 영끌해가 팔았잖아. 이번에 많이 남겼더만 그거 기부했나? 많이 남겼더만 이번에 많이 올라가 팔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산 게 31억 2천이잖아. 31억 2천. 근데 이번에 한 6, 7억 남겨 팔은 것 같던데 38억인가? 팔았잖아요. 근데 31억 2천에 본인이 샀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재산 신고해야지. 상식 아니야. 근데 얼마? 공시가로 21억에 신고했다. 21억.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상식이잖아. 이걸 법 몰랐다고 실수했다고 변명할 거야? 법 몰랐다고? 모르면 물어봐야지 선관위에. 아니 내가 이 가격에 사서니 내 재산이 신고할 때 당연히 내가 상가격을 해야 되잖아. 실거래가는 모른다 하더라도 원래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라고 딱 주의사항이 돼 있잖아. 신고. 상식이 상식. 그걸 공시가로 신고한 사람이 어딨냐고. 공시가 신고한 그게 문재인스러운 짓이네. 문다혜가 별장을 3억 8천 공시가에 산 거 있지. 문다혜가 공시가에 그 말이 돼? 재산 10억이나 누락됐잖아. 10억이나 전 재산 신고한 것만큼 누락됐네. 엄청난 비율로 누락됐죠. 이게 그 경찰의 수사에 넘긴 이게 두 번째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세 번째 또 큰 죄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공표. 자기가 쭉 해명을 했죠. 자기가 이제 뭐 새마을금고 측에서 내한테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안했고 피해자가 없고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 속인 것도 없고 또 이게 뭐 새마을금고는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 이런 식으로 막 해명했잖아. 공천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말도 안 되게 허위로 해명하고 재산도 이게 21억밖에 안 되고 뭐 이게 허위로 해명했지 않습니까? 재산. 이게 바로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이가 받고 있는 범죄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양문석이가 계속 허위로 공천 때 해명을 했잖아요. 재산 상태나 새마을금고 전부 거짓말이잖아. 이게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이것도 이게 처음 기소가 된. 야, 이거만 해도 이게 대출 사기, 사문서 위조, 그 다음에 재산 허위 신고, 그 다음에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게 무더기로 지금 재판받게 돼 있네. 양문석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무장은 또 왜 기소되냐? 사무장까지. 양문석이 사무장은 당내 여론조사할 때 이거 전해 처리가 억울해서 어떡하나 이거. 당내 여론조사 하는데 선거 구민을 상대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했다. 야, 선거 구민인데 선거 구민을 상대로 당신이 권리당원인지 여부를 허위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했다. 이게 뭡니까? 권리당원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 권리당원인데 내가 권리당원이 아닐 때가 더 유리하다 이럴 때는 나 당원 아닙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일일이 확인할 수 없잖아요. 뭐 반대 경우는 확인할지 모르겠는데 권리당원이면 권리당원이고 아니면 아니고 딱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권리당원 여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여론조사에 유도했다. 이게 사무장이 기소된 죄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권리당원 50에
일반 50이면요. 권리당원들은 이제 뭐 이미 대답이 다 되어 있다면, 근데 권리당원 아니라고 하면 이게 뭐 조사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죠. 권리당원일 때는 그 전화가 그리 갈 테니까 그런 데 문제가 없죠. 권리당원한테 전화할 테니까. 근데 그 일반인이 받을 때도 권리당원 여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이렇게 그 한 거죠. 우리 정동영이하고 비슷하잖아. 정동영이가 이게 그 나이 60대 어르신들도 저놈에게 20대라고 해주세요. 자기는 농담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전부 이게 여론조사 응답 허위로 유도한. 그럼 여기 전해철이는 억울해서 어떡합니까? 전해철이가 그 양문서에 붙어 졌잖아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검찰이 제일 먼저 이 양문서 그렇죠.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이거는 이게 제가 장담하면 이거는 99.9가 아닙니다. 100% 날아갑니다. 100%. 6개월 내니까 했겠죠? 재판도 어떻게 한다? 신속하게 합니다. 재판! 이재명이처럼 2년 끌까요? 아닙니다. 신속하게 6개월 내에 하고 633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양문석이는 날아간다. 그러면 이게 우리 그 보궐선거 우리 장승민 후보도 있었고 또 이게 새로운 좋은 후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가든 뺏어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뺏어와야 된다. 하나하나게 이제 기소가 줄줄이 이어질 겁니다. 10월 10일까지 김태현 공수사부장이 다 기소하니까 앞으로 이게 기소가 되는 대로 또 줄줄이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